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개인 택시 동부지부 송은관입니다. 선거 하루 전입니다. 긴 시간 오직 내일 투표를 위해 달려오신 후보님들, 이제 선거운동 마감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조합을 위한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그제 후보들 복지의 대책과 관련 영상에 이어 오늘은 기타 공약을 종합하여 검토해보고 추가로 차 이사장이 몇 차례 중간 개정을 통해 조합을 과거로 해결시켰다는 평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 후보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이전까지는 1인 1표제였으나 이번에는 1인 다표제로 투표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수대로 투표하는 것인데 이사장과 지부장 정수는 1명이죠. 대의원은 지부에 따라 1명에서 최대 6명까지 투표합니다. 정수가 지부는 3명이지만 행정구역별로는 1명이면 1표만, 정수가 6명이면 6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수가 6이면 6표를 다 찍어도 되고 1표만 찍어도 됩니다. 만약 정수를 넘어 투표하면 무효가 되니 반드시 정수 내로 투표해야 합니다. 특히 강서, 노원 등 정수가 6명이나 되는 지역은 천천히 기표수를 세어가며 투표해야 내 소중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를 대신해 일할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어깨 힘주고 이권이나 챙기며 조합원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한 일에 우선인 사람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일에 열과 성을 다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재선 이상에 도전하는 사람이면 과거 이력이 어땠는지 대의원 수당이나 챙기고 권력에 붙어 아부만 하다가 허송세월한 사람은 아닌지 맹철히 판단하여 투표해 주십시오. 그제 복지에 관련 보고서에서 더욱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아 저도 큰 실망이었습니다. 복지의 대책은 과거 문제가 커지기 전에 고치지 않아 선택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소가 자리 잡은 것이라 치료법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병소를 덜어내고 약물로 치료해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한동안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나마 이번에도 실기하면 현재 가입해온 4만여 명이 돈 몇 푼 청산금만 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 지방 모조합에서 우리 복지와 같은 조직이 청산되면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들어 확인해 보려 했지만 오래된 일이라 아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방조합보다 우리 조합은 수십 배나 큰 조직이고 가입 연수도 20년이나 길어 피해액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복지의 심판 선거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제 후보들의 여러 공약 중에 공통되는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우리 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택시 콜앱은 현재 카카오가 90% 이상 점유율로 절대적 위치에 있고 나머지를 우티, 온다, 반반, 부산 동백콜, 대구로 택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독과점을 깼기 위해 티맵이 오랫동안 다양하게 도전하다가 실패, 결국 우버에 넘겼고 인수한 우버도 우티도 출혈하며 도전했지만 결국 부진으로 최근 한국 CEO까지 교체된 상황입니다. 마카롱이 의욕적으로 도전하다 자초했고 반반도 얼마나 버틸지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며 동백콜과 대구로도 지자체의 지원으로 초기에 잘 나가는 듯 했지만 실탄이 거의 떨어진 요즘에는 힘이 많이 빠진 모양으로 이 택시 콜 시장이 절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카카오가 95% 점유하고 있는 절대적 강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는 1. 선점 효과가 제일 컸죠. 2.
카카오 플랫폼이 든든한 배경입니다. 싸움에서 선빵을 먼저 날리는 자가 승패의 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초기 시장에서 기술과 자본이 강한 대기업이 진입한 것이라 그 효과는 더 크게 작용하고, 준비가 약하고 자본이나 기술이 약한 중소기업이 추월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카카오가 처음에 다 공짜로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돌아서서 택시를 좌지우지한다고 배신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업 전략입니다. 공짜로 혹은 돈으로 유혹하여 쓰게 하다가 맛을 들인 소비자가 찾게 되면 그때부터 갑이 되어 투자한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당연한 기업 전략인 것입니다. 많은 택시들이 말합니다. 우리 택시가 단 이틀만 모두 콜을 거부하고 길방으로 한다면 카카오가 당장 100개를 들 것이라고. 한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죠. 그러나 잠시 주춤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점차 카카오 독과점은 더 강해졌습니다. 택시들조차 이런 일에 일심동체가 되기 힘든 것이 이유입니다. 1.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갈등이 있죠. 2. 택시와 택시사의 치열한 경쟁이 같은 길로 동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이미 진행된 여러 가지 사실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전문 기업들보다 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한 끼퉁이 자영업 정도로도 먹고 살기 힘들 것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무슨 소리냐? 해보지도 않고 너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은 결정하기 전에 엄청난 시장조사와 자기 능력을 평가한 후 결정을 하는데, 우리 조합도 2021년도 TF를 구성하여 약 한 달간 10여 차례 회의했지만 결국 안 하기로 한 사항이고, 저도 TF 오디션에 참여했다가 탈락 후 우리 앱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글을 이미 2년 반 전에 올렸습니다. 제목은요, 카카오티 불공정 배차 및 플랫폼 사업 개선, 외부 전문 용역이 아닌 자체 TF로 가는 이유와 카벌 가맹자가 대거 포함된 문제,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아쉬움이 크고 지금도 우리 앱에 대한 열망과 수요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알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라 우리 조합이 하기는 무리고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고민이 없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매각을 고려 중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되었고, 카카오 주가는 바닥을 치는 중임을 보고 있고, 가맹이 늘지 않아 온갖 이벤트로 끌어모으기야 혈안임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결국 95% 점유율이 발목을 잡아 가맹을 포기하고 중개 하나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2020년에 이미 예견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금속으로 조회되고 있는 글입니다. 혹 우리가 카카오에 종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플랫폼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향후 플랫폼 노동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이니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올린 제목은요, 카카오티 블루 가입해야 말아야 하나였습니다. 많은 분이 10,000명 이상이 제 글을 조회를 했고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앱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많아 여러 후보가 공약으로 하였기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 후보 선택 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공약이 자격유지 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차순선 후보가 19대에서 자격유지 검사 폐지 공약으로 몰표를 받아 당선되었는데, 당선 후 폐지를 위한 법적인 절차는 한 번도 없었고, 본인의 수금 지시 취소 소송에 피갔던 조합비 6,400만 원을 탕진하고 결국 기각 판정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이후 받지 않아도 벌금 안 나오니 받지 말라 선동하고 다녔지만, 지난 7월 노원 박모조합원에게 50만 원 과태료 부과 후 추가로 3명에게 더 부과되어 조합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 또 황당한
좌 소송에 피 같은 소송비 수천만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번 후보들은 이 자격유지 검사에 대해 대부분 검사를 완화하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직이력금 대책으로 복지법인 회사나의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가져온 후보가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조합으로 직접 충전소 사업을 하는 것은 공문과 같이 여러 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사단법인인 조합이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안 되니 영리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하라는 지시로 복지법인을 회사나의 조합에 직접 수익사업을 하려 한다면 충전소 사업을 조합이 직접 하여 이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허가가 나올 일 만무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복지법인 주가가 액면가 절반도 안 되는 220원과 차액을 보상하면 잉여자산이 남는 게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전기택시가 서울에서만 7, 8천 대라 가스 수요가 확 떨어져 적자 충전소가 더 많다는 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는 이익이 있을지라도 조만간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상조민원실장 존치 여부입니다. 차순선 조합이 만든 위인설관 상조민원실장은 필요없는 돈만 먹는 하마 같은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폐지 1순위로 차순선 후보만 빼고 전부 폐지하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이 정도면 20대에서는 누가 되든 위인설관 상조민원실장은 없어지겠죠. 택시 양수도 조합에 직접 중개한다는 안입니다. 실제 사단법인은 조합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전국 대도시 조합에서 직접 하는 곳이 없는데 전국 최대 조합인 서울이 하겠다. 실제로 현재 조합이 2층에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매매상에서 가만히 있을지 향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 사업도 하면 복지법인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실제로 별로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조합에서 한다면 매매상과 업무 영역 구분을 걷든지 아니면 조합도 매매상의 하나가 되든지 등 설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할 것인지 공약을 낸 분 많네요. 제대로 알아보고 낸 공약인가요? 다음에 후보들의 공통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 이사장 차선순 후보가 19대에서 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이사장 후보 5분에게 공통 질문으로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5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차선순 후보를 제외한 5분에게 다 했지만 1. 김성한 후보는 연락이 안 되고 2번 박은숙 후보는 몇 차례나 전화통화까지 했지만 끝까지 답을 내지 않아 3분, 3번 신현 후보, 4번 서경원 후보, 6번 진장은 후보만 답을 했습니다. 박은숙 후보가 답을 기피한 이유가 뭘까요? 차선순 후보와 같은 생각이라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혀주신 3분 후보들과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신 모든 후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을 알아봅니다. 1. 정관 개정으로 조합을 과거로 되돌린 것에 대해 차 이사장이 1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 차례 정관을 개정했는데 대의원 결혼 발생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 규정을 20명까지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이전 정관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분이 3분 다 후보, 3분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대의원 20명 감축하여 70명으로 한 것에 대해 신현 후보는 더 줄여 50명으로, 서경원 후보는 더 늘려 120명까지 늘려야 한다. 진장은 후보는 70명 적당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 대의원 수당이 과도하다는 평가에 대해 신현 후보는 1에 2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서경원 후보, 진장은 후보는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본회의 앞서가는 대의원 간담회에 대해 3분 다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표결하면 된다. 굳이 이틀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1인 1표제 삭제한 것에 대해 3분 다 1인 1표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사장의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정관 제48조 친교규정 개정 여부에 대해서 세 분 다 민주적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 현재 이사장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시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야 된다. 서경은 동시선거에서 후보들과 같이 선출해야 한다. 진장은 서울시에 위탁하여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 과거에 만든 낡은 선거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세 분 다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 대의원회 의장의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에 대해 세 분 다 반대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의장으로 뽑아서 맡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상으로 그제 복지의 대책에 이어 후보들 공약 중 공통적인 공약과 후보들에게 한 현 정관이나 규정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한 생각을 기대한 내용과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의견을 내지 않고 오직 투표권자인 조합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정보만 제공합니다. 제가 그제 오늘 올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편으로 온 선거 공보문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진정 우리 리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내 돈 수천만 원 복지의 심판 선거입니다. 날아갈 수도 안 날아갈 수 있는 건 오직 내 한 표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의 복지를 잘 수습하여 내 돈을 지켜줄 후보가 누가 적임일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복지의 심판 선거입니다. 술 한 잔이 조직이 친분이 내 수천만 원 복지금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1. 현재 미지기록금 부도금이 424억이 되도록 복지를 방치한 분에게 더 맡길지. 2. 책임을 묻고 무조건 다른 분에게 맡길지. 그러면 누가 하면 내 돈을 지켜줄지 이제 나의 선택으로 내 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 중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었나요? 어느 후보가 이 난국을 강력하고 지혜롭게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땐 3단계 소거법으로 하면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 댐에 물이 넘치기 전에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물을 적정 수준으로 방류, 위험을 분산할 사람인가? 2. 물이 넘칠 것을 알고 해법을 도출했는데도 반대에 막혀 아무것도 안 해 물이 넘쳐 뚝이 터지게 하지 않을 사람인가? 3. 평소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제가 생각한 복지의 대책안을 투표 전에 발표하는 것은 후보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 20대 집행부가 결정된 후 발표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지난 19대 조합, 문제가 꺼내지 않았던 조합의 지부장으로 대의원으로 조합원의 대표로 조합원에게 빛과 소금이었던 한솔의 18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지부장 세 분도 계셨죠. 강남 지부장 천영 20대 대의원에 출마하셨고요. 강동 지부장 이승 20대 대의원 출마하셨고, 동부 지부장 박종 20대 대의원에 출마하셨습니다. 대의원 18분입니다. 강남지부 김국 대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하셨고, 강남지부 천준 대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하셨습니다. 강동지부 김종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 강동지부 이원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죠. 강동지부 차승민 대의원님 계셨고요. 강서지부 이종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습니다. 노원지부 박인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요. 동부지부 안영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습니다. 동부지부 김석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요. 동부지부 이장 대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하셨어요. 서대문 지부 강성 대의원님, 서대문 지부 양영 대의원님이 계셨고요. 성북지부 김정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요. 송파지부 황대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습니다. 양천지부 김성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 은평지부 신현 대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하셨어요.
중랑지부 이선대 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하셨습니다. 중앙지부 김광대 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하셨어요. 특히 19대 도봉지부에서 뜨겁게 활동하시다가 동부지부로 이사하신 안영대 의원님 수고하셨고 20대에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19대 초기에 바른조합을 위해 같이 가다가 중간에 떠난 분들도 20대에는 조합원을 위한 길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최종 화면에서 최신 영상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른 투표로 조합을 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